네, 안녕하십니까. 어, 세상이 모두 공부 방장입니다. 오늘은 홍완주기조사 2023년 후반기, 다음 주, 오늘 월요일부터 접수거든요. 접수가 되겠죠. 오늘 네, 접수합니다. 접수. 자, 화공안전기조사, 8월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씩 더 빨리 여러분들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오늘 화학물질 관리하고요. 독성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10개년도 기출됐는지 좀 확인해 보고요. 맘대로 답안지 구성하는 방법에서 간단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요. 자, 첫 번째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는 MSD에서 이건 뭐 항상 출제되니까 물질안전 보건 자료 이건 출제되니까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유형은 그 유려스까지 항목 적는 거는 좀 무조건 외우시고요. 두 번째 그 산안법 10조, 110조에서 116조를 왜 제가 넣었냐 하면요. 개정사항들이 나오죠. 2021년도 MSDS 관련 개정사항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2021 개정이 이거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는데, MSDS 안 나왔지만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MSDS 개정사항, 2021년 개정사항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찾아서 보시고, 가장 MSDS 관련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플러시 및 MSD 기준, 이 기준을 노동부 고시니까, 환경부 고시니까 요거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및 MSD 물질안전 보고자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극인화성 물질 관련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요. 세 번째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가지고 그 무기과산화 물류 위험물질 인류 부분에서 무기과산화 물의 성질 관련도 있습니다. 지금 무기과산화 물이라는 건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이게 산화성 고체로 물질 자체가 연소되진 않지만 유기물 등과 접촉할 경우 분해되어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런 성질과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가끔씩 출제됩니다. 네 번째는 알킬알루미늄. 이게 일반설이 위험성. 알킬알루미늄은 위험물 제3류죠.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 금수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금속 부시성 물질은 자주 나오죠. 금속 부시성 물질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금속 부시성 물질은 이런 것들은 자 출제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두 번 출제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알키라면 그러니까 물질 관련해서는 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죠.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그 NFPA 30, 인화성과 과해성 물질의 어떤 구분 정의가 있죠. 요거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 보니까 한 번. 그러니까 NFV에 30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산업법상 인화성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위험물도 그 제4석유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좀 힘든다마는 같이 적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요. 예, 그리고 이게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를 접목한 위험도의 어떤 기준 관련해서도 출제가 가끔씩 됩니다. 위험도 관련해가지고요. 이거는 상하계 하한계로요. 근데 이 문제는 위험도 관련해가지고요. 그 식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해요. H는 뭐죠? L분의 폭발 하한계, 상한계 빼기 L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 가끔 출제됩니다. 위험도 관련해가지고 화학물질 자체 어떤 위험도. 그리고 혼촉발화는 혼촉발화는요 일반적 기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위험물을 그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인류부터 인류 6류 6류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되지 말아야 될 이런 그 혼촉발화 혼합되지 혼재해서 적재하지 말아야 될 이런 기준들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 이유도 많죠. 그 말고 또 여러 가지 혼촉발화 관련된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9번. 자, 휘발유가 남아있는 그 탱크, 로리, 드럼 등의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 이유에 관련해가지고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 228조에 나와 있는 228조.
228조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228조에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예외사항 관련해 가지고는 한마디로 그 예외사항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외사항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노동부 고용노무고시 2020에 555에 보면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침에 보면 제 12조에 예외사항이라는 거 있어요. 한마디로 접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뭐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제 228조랑 저기 노동부 고시 2020에 51호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번 그거 보시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보면 어떤 약간 고시적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0분 인화성 위험물 관련 물성 이 부분도 최근에 출제된 문제인데 한번 어떤 거 있는지 인터넷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화성 위험물과 관련된 물성 제약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독성으로 넘어갈게요. 독성은 제일 잘 나오는 문제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 빠졌네. 여기 화관법상에 또 이래 여기는 아까 전에 화관법상 또 정의되는 게 있죠. 화학물질 분류 기준에 보면 있죠. 이게 뭐 등급이 있으니까. 자, 여기 볼게요. 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TWS, TLC, 이건 여러분 충분히 외우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비상대응 계획을 보시면, 비상대응 계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죠? TL, IDH, ARPG2.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ARPG2. 이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를 그걸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호사 가이드에 보시면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대응 계획 작성에 대한 기술 지침과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 천정에 대한 기술 지침 요 두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 많죠. 그러니까 그걸 결국 이런 내용도 정리하고요. 끝점 농도 기준이라는 게 아주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EIPG2가 없다면 어떤 너가 순서로 끝점 농도를 잡을 것인가. 순서는요, PAC2, TL2, IDHL 곱하기 0.1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프로그램, 얼마 전에 코라상에 어떤 기준을 넣을 거냐. ERP2가 없다면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급성, 극성 물질,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급성 물질에 대한 정의는. 자, 별표를 몇 개 붙여도, 부담스럽지 않은 악수 그냥 엄청난 문제가 나올 건데, 이게 그냥 뭐 산업안전보건 독성 물질, 그리고 고압법상 독성 물질은 자주 볼 수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독성 물질, 이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독성 물질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게 제가 고압안전관리법상의 독성 물질은 시행규칙 제2조에 있는데요, 5000ppm입니다. 5000ppm.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자,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되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그 힌지의 2분의 2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 농도인데 5000ppm입니다. 고법상 독성 물질의 정의고요. 산업법상 독성가스는 한번 볼게요. 이건 이건 내용 산업안전 보고부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그 가스 같은 경우 LC50 G 4시간 흡입에 2500p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분리 표시 및 MSD에서 관한 기준 별표 1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그걸 꼭 보셔야 되는 게 그 분류라는 게 있죠. 분류 1, 2, 3, 4가 물질마다 어떤 물질마다 아니죠. 그 분류상 많은 그 물질을 분류해 놨는데 구분 1에서 구분 4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을 보시면 극성가스에 대한 어떤 분류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고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꼭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세요. 분류.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공부 조금 하시면 1에 4, 물질마다 1에 4 분류가 있는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랑 확인해 보시면 이 산업법 독성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후드의 설치 기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왜 넣냐면요, 이 후드 설치 기준을 제가 넣냐면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 독성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 사례가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뭐 솔직히 말로 법적으로 제한을 안 받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드를 설치를 했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시면 참 찾아보세요. 뉴스에 보면 모 회사에서 그 독성가스 물질 때문에 여러 사람이 뭐 정확한 게 제가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재벌법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적용이 돼가지고 처벌 받을 뻔했다. 하지만 후드의 어떤 설치 사항에 대해서 있었기에 어느 정도 법적으로 감액이 됐다라는 이야기 있었거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 중대재해처벌법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후드의 설치 기준에서 제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물질 관리하고 독성 부분 오늘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인간 시스템 공학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 방장이었습니다.